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스티스 채널의 미스터 정의입니다. 오늘은 내만 세보님을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님 재판 결과를 놓고 한번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만 세보님. 예, 내 맘속입니다. 예, 자, 내만 세보님도 이 뉴스는 들으셨죠? 예, 예.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예, 예, 향후 정치 어떤 향방도 좀 음, 정계의 향방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내만서님에게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 결과는 아시죠? 아예 재판 결과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판 후에 그러면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재판 결과 이제 모든 혐의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은 이 무리한 기소를 통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망신을 당했고 그 이후에 나온 증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판 결과가 왜 무죄로 나왔냐면 전에 있던 검찰 조서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형 이재선 씨가 썼던 경찰 조서가 있었는데 이제 예, 어머님에 대한 폭행, 뭐 폭언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것에서 이제 벌을 왜 안 받았냐 하니까 뭐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옛날에 정신병이 있었다. 예, 이 정신병의 이유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예. 예. 그것을 검찰 조서에서 발견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자기 이제 검찰 내에 있는 전에 있던 이글을 갖다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리한 기소를 한다는 것이 뭐 이런 것입니다. 부실하게 한 거죠. 근데 좀 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경찰 병력과 경찰 인원과 검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분노하고 있고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리한 그 기소였고 무리한 수사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만세보님께서는 예,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 예, 예. 만족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없었던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만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기보다는 요즘 무리한 재판 결과와 부당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요.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님 일까지 무리하게 판결이 나고 부당하게 판결이 났다면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곤란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예.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무죄나 유죄를 떠나서 이재명 지사는 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뭐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엮으려고 한다는 이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소한 거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긴장을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결과는 나왔고 예, 예.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향후 어떤 활동이나 계획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는 없습니다. 원래 이분은 자기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더 말하자면 남들이 100을 할 일을 최대 활용, 뭐 300, 400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민에게 이 성남시장님이 선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대통령으로 가는 길도 열린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도정을 잘못해서 경기도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대통령을 고사하고 경기도지사 재신임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네.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향후 전국에는 변화를 줄 일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전국에는 특별히 변화를 줄 일은 없었고 만약에 이제 부당하게 이제 피해를 입었다, 재판 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 그러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건 민주 세력에 대한 전체 위기로 빚어줄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은 건 뭐 상식이 통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며칠 전에 있었던 버닝썬 김상조 사건은 지금 사실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까지 이게 문제가 됐다면 뭐 진짜 검찰 경찰의 신뢰는 바닥에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출마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일각의 예, 의견에서는 예, 이번 사건을 탄력받아서 예, 더 가열차게, 물론 이제 이미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예. 어쨌든 간에 대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이 대통령 이게 되냐는 될 수 있냐는 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예, 예. 결론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될 의지가 너무 없어요. 음,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많은 부당한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타협을 안 하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되는 데는 상당히 참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예, 예. 인간의 내면의 욕망에 대해서 이런 예, 예.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예, 예.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정확한 것처럼 혹시 예, 예. 본인도 열 길 예. 물속을 본다고 예, 한 예. 개 사람 속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일성을 한 게 뭐냐면, 아니 저기 한나라당 받는 거에 내가 10분의 1만 받았으면 내가 대통령 때려치겠다 그런 겁니다. 이해창이 나오는 20분의 1도 안 받는 거예요. 20분의 1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것도 서울시장 대통령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모은 거예요. 서울시장 할 때 자금 안 모았으면 절대 대통령 못 됐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장동 5,500억 아실 겁니다. 예, 예, 그걸 알고 계시죠? 이건 뭐 그냥 아는데 짧게 이게- 끝내겠어요. 대장동 5,500억 사건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이명박이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합의를 봤을 거예요. 적당히 얼마 몇천억 따더라. 그 돈은 종잣돈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몇천억인데 대통령 못 되겠습니까? 이번에 또 평택 중국인 이 평택 거기 개발단지 또 환수해갖고 4,600억. 예, 그리고 중국성. 예. 그리고 지금 두산에서 삥땅 주산 애들이 자기들 도용한다고 그래갖고 돈 내놔서 500억. 죄송한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이제 간단히 아니, 말씀드리면 예, 결론을 이렇게 좀 내려주십시오. 돈을 환수를 해서 시에다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돈 시나 도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갖다가 이명박이나 다른 사람처럼 합의를 해서 돈을 챙겼으면 이 돈을 종잣돈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겠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재명 지사의 예, 예. 앞으로 이제 대선 행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예, 예. 이재명 지사에게 예, 예.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나는 좀 길게 하고 싶은데 벌써 마무리를 합니까? 원래 짧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아, 좀 더 길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편집을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예. 잠깐만. 왜 합니까? 계속 하면 되지.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또 이제 아주 의욕이 불타시고 혹시 이거 이재명 지사의 왜더라 이 재판 무죄 판결 기념 파티라도 혹시 열고 싶은 건 아닌지. 파티라도 열고 싶고 거기 앞으로 재판이 계속 있습니다. 뭐 저쪽에 상선다 그러니까 거기 예. 음료수라도 피트병 있는 음료수라도 몇 개씩 사다가 거기 있는 분들 돌리고 싶은 마음. 근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은 예. 내 방송의 말에 신뢰성을 좀 상실하지 않을까요? 신뢰성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바뀌는 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대통령 되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표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알겠습니다. 좀 이성을 잃었던 발언을 약간 뭐 마음에 드는 걸 자제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사실 이거는 이런 말 나온 김에 한번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예. 경기지사님이 예. 대통령을 출마한다 쳤을 때 예. 이재명 경기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예 깜냥이 다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라도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이 사람이 같이 후보로 나오면 가장 위협적인 상대다라고 치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지만 그냥 없는 중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힘들 것 같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있는 사람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1대1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도 더럽고 추잡하게 애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나 이런 거에 나오질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 죄송한데 잠깐 한 가지만 전제를 예, 한다면 예, 여야를 막론하고 다 모든 후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야를 막느라고 어떤 후보도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유시민이나 이낙연이 출마해도 그렇다 이거죠? 유시민, 그러니까 왜 유시민을 미냐면 토론회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이낙연, 유시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낙연, 유시민도 행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법이랑 행정을 다 해야지 행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은 행정과 법에 모두 통달한 전문가고 일 시작을 계속 어려운 데서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데서 일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이낙연 지금 그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전라도에서 국회의원하고 전라도에서 도지사하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했어요. 막 반대 세력이 막 난리치고 이런 데서 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머리도 좋고 사람도 훌륭하고 괜찮지만 두 번째 뭐냐면 유시민 이분은 행정가로서의 이 실력을 검증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제 실무 면에서 모두 이걸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제 검증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인 거, 제도적인 것을 갖다 들이대서 이 사람을 갖다 팩트로 들어가면 현실적인 팩트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니까 다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결국 결론적으로 예, 예. 결론을 좀 내본다면 예. 바로 정치와 행정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혹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 이상은 없다라는. 아니, 좀 잘못하신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은 결여돼 있어요. 사실 정치가는 아니에요. 행정과 그리고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실무에서는 뛰어난데 실제 정치가 약한 거예요. 자기 세를 많이 못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단점이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놓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서 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보다 행정이나 예, 예. 이런 이제 업무 처리가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불구하고 누구요? 아는 김모님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에? 아니 그 제가 알고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김모 여사님이 계신데 예. 그 여사님이 예. 가끔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예. 솔직히 행정이 뛰어난 게 아니라 행정을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은데 자기 PR, 즉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혹은 여론을 뭐 나쁜 말로 하면 선동을 해서 예, 예. 마치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잘한다는 식의 예, 예. 그런 뭐 의견을 좀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찾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스틴 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행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분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사실 제가 그쪽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요? 행정 잘하는 사람들이 이 말만 많아지니까 제가 뭘 말을 못하겠네요. 그럼. 근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정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과 예, 예, 자꾸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좀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두 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더 우월한 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일을 못하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정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냐면 자기가 불리한 데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계속.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 자체는 지금 민주권이랑 수구권을 보면 민주권이 강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물론 강남 쪽은 수구권이 강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권이 강세입니다. 서울 지역은. 왜냐하면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민주대의 열망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인정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예, 그러면은 시장 선거를 했을 때 투표 당선율이 꽤 높습니다. 그 민주 쪽이. 예? 왜 정의당 무슨 민주당 다 합쳐서 이런 그때는 범야권이었죠. 범야권의 세가 굉장히 셌었어요. 서울 자체가. 예? 그런데 그에 비해 성남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냐면은 아주 가난한 분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뭐 강남 그 다음으로 부자인 분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실제로 자유당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만큼 성과를 이뤄내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 자체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거죠. 알겠는데 예. 좀 더 이제 얘기가 되면 좀 장황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미 예.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잠깐 주제를 돌려가지고 예, 예. 사실은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예. 도지로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예, 예. 도지사 행정과 예, 예. 국가 행정은 다르다. 예, 그렇죠. 즉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거 도시라든지 일반 이 지방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은 행정력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런 차이점을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님을 떠나서 예, 예.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통령상과 예, 그 예. 역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통령상과 대통령 역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아니 꼭 예. 특정 누구를 안 해도 된다. 그냥 아니 문재인이에요. 그냥 문재인. 전체적인 걸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문재인 자체가 사람이 좋기 때문에 각자 개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지금. 아 예.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뛰어면 뛰어들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그 지도자가 사람이 좋으면 좋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역량을 갖다가 100%, 12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예. 다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 영향을 120% 이상 발휘한다는 거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해줬더니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왜냐면 제재를 안 하니까. 예. 이거 보기에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죠, 많이. 예. 그리고 자기 지치는 온다고 하지만 예. 사실 이것은 무슨 뭐 꼴뚜기 같으니까 망둥이 뜬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그 자기가 어떤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술이고요. 원래 이러면 일반적으로 99.9% 아니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쪽이 흔들려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문제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단단하고 사람이 좋아서 함부로도 안 하지만 반대로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당 쪽에서 아무리 난리치고 적폐 세력이 난리를 쳐도 결국은 지들이 제풀에 무너지게 돼 있고 절대 문재인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굉장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예. 뭐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잘못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성을 하는데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겠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아 근데 죄송한데 예. 그런 이제 이 보수 쪽, 예. 특히 우파 쪽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쪽도 그렇고 아니, 민주당 쪽도 아는데 그렇고. 좀 너무 장해지고 간략하게 이제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하다면 예. 앞으로 향후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 대통령상이냐?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되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예.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받는 시험 자세에서 자기 역량을 다 내보이게 돼요. 예. 그 다음 단계 거기까지 좋은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를 비전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예.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는 중요하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정해진 못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 박정희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박정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이 국가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고 예?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러든 간에 이 박정희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없이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난리치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문재인이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그만 유지되지만 이런 상황으로 다음 정권에 가면 나라가 완전 망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의 사람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제시하고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야죠.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 그런 식의 네. 리더가 이끄는 대통령형 국가는 예, 사실 후진적인 국가고 예, 국민이 주도가 되고 국민이 이끌어가는 국가가 선진적인 국가라고 네.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가 후진적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방금 전에 박정희가 그 이끌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끌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원래. 제가 말하신 거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도자도 그렇게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지도자도 또 그렇게 제시해야 아니, 되고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뽑히는 제도는 그런 걸 제시한다고요.
지도자를 뽑을 때 다 그런 걸 보고 제시하는 건데 왕권 국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적인 나는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할 때 뽑을 때 나는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나가겠습니다. 제시하면 그걸 보고 뽑아주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가. 안정과 평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국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국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역량 있게 뻗어가는 국가냐, 아니면 경제 쪽으로 갈 거냐, 공업 쪽으로 갈 거냐, 이걸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가가. 그걸 보고 뽑아준다고.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완전 달라요. 문재인은 그동안 하도 나라가 문제가 많았으니 나라를 좀 다시 다독여 보고 잘 다듬어 보자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예. 거의 이제 한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해야죠. 마무리로 자 사실은 이걸 한번 좀 질문해 주네요. 예, 자 예. 이제 그렇다면 현재 우파 쪽에서는 예, 예.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의 이런 재탈환 가능성과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음. 미치는 어떤 영향, 예. 좋은 쪽인 나쁜이든 예. 앞으로 그런 향후 전국의 방향이 있어서 예, 예. 앞으로 이 보수 세력과 예. 보수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향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낼지 한번 예측해 주십시오. 그 보수는 이미 분열했습니다.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내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내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리를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가 선을 거줘야 되는데 이게 선을 안 거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가 정권 재창출을 하면 무조건 하나 내분 정리부터 해요. 내분. 지금 이미 나경원과 한교안에 대한 내분은 좀 심각하고 홍준표는 지금 어느 쪽이든 작살나면 들어오려고 하려고 있고 예. 밑에 있는 보수 유포대에서는 계속 과격 행동하면서 어느 쪽에 붙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런 워합지를 데리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러는 사람들 데리고 그 거대한 그 우리 요동성 이런 데 공략하듯이 갖다 박아 보십시오. 100만 200명 끌고 와서 집어넣어 보세요. 다 그냥 초죽음 다 주검으로 다 시체로 발견되는 거지. 이게 절대 공성이 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한다면 예. 자 그렇다면 보수가 다시 정권을 되찾아 오려면 예. 어떤 좋은 묘수는 없을까요? 아니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지금 지금 뭐 주제 파악 못하고 난리치는 애들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품격을 다시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품격을 다시 찾아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영웅이 나타날 가능성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제로 않나요? 당연히 제로죠. 왜냐면 박정희 때부터 암이 키워주질 않았으니까. 쟤들 인물일다 싶고 쓸만한 사람은 다 싹을 잘라버렸으니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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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민주당 민주당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예.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정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 정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선 이것을 무엇보다 유의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딱 하나입니다. 정권을 잃어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아니 사람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한심하면 당연히 정권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 이 사람들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면 당연히 정권을 찾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정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잘못하면 당연히 정권을 잃어버리죠.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후진 양성에 대한 힘을 기르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이쪽 그 민주주의 쪽에는 대통령 후보가 넘쳐나요. 예. 순번으로 치면 20표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 갈 수가 없고 자기 영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그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선택입니다. 예. 예. 어떤 시대가 돼서 어떻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맞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예.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를 각 정치인들이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우선 그래서 물론 이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우리 정의 저스티스님은 민주당 후보 중에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고 밝힌 정치가 있으면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십시오. 안희정 지사가 있죠. 안희정 어떤 나라고? 사랑의 당을 만들겠다. 사랑의 나라를 만들겠다. 아, 여야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서 국민이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당인가요? 민주사랑당인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지지를 보내고 아니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대통령 후보 1순위라고 생각했어요. 영순위라고 영순위 무조건. 아 예. 왜 왜냐하면 예. 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저기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운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은 사실 안희정 지사가 맞았어요. 예. 예, 저는 영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예. 예. 그리고 노무현 친노 중에 친노. 예? 예. 그리고 화합의 상징. 예. 하여튼 그 여자가 엄청 미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옛날에 그곳 이건 뭐 길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곳가 생각이 납니다. 하웅우랑 유방이 만나는데 분명히 그 범증부터 부하들이 모두 유방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웅우가 살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방이 선물로 주고 차자를 보면서 그 항우의 제1의 부하였고 전략가였던 범증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가 있냐 난리친 거예요. 근데 부하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위대한 도자기입니까? 그렇지 나라랑 바꿨으니까 그러면서 황제 자리랑 바꿨다면서 그 도자기 깨버리는 겁니다. 하도 화가 나갖고. 예. 예. 근데 그 여자가 엄청 절세미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 토론을 토론 이제 마무리 발언 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망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상. 예, 왜냐하면 사람이 정권을 창출해서 두 가지예요. 이 재물과 사람을 뭐 뜻이 맞든 안 맞든 망창창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쪽수와 재력으로 미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여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좋아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또한 그것이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진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그 의식이 많이 상상된 의식이 많이 깨인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미련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될 거냐 말 거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이 무엇을 선택하든 국민은 거기서 반드시 책임을 진다. 반드시. 예,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를 뽑았던 것처럼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